자, 첫 번째 소식은 경매시장은 훈풍, 서울 아파트 낙찰률 44%. 낙찰률이 있고 낙찰가율이 있어요. 낙찰률은 10건 중에 4건 정도는 누군가에게 낙찰이 된다는 거고, 낙찰가율 그러면은 낙찰가가 100%에서 뭐 120% 낙찰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입찰가에 그다음에 80%로 낙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낙찰가율이 아니고 낙찰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찰률이 44% 뛰었다. 그럼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는 낙찰률이 10%대, 11월 달에 14%, 17%, 3개월 연속 10%대에 그쳤던 게 요게 44%니까 수치상으로 말하면은 4배 올라간 거죠. 그만큼 낙찰률이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경매 시장이 점점점 올라가면은 항상 부동산 뉴스는 그렇습니다. 경매 시장이 조금 이제 뭐 달궈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순으로 이제 반복이 되죠. 자, 이렇게 2, 3회 정도만 유찰이 되면, 요즘에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되면 몇 프로씩 빠지죠? 20%씩 빠지잖아요. 그럼 3번 유찰되면은 100을 기준했을 때 60%가 다운이 된 거예요. 주택이나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번씩 유찰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2번만 유찰이 되더라도 동네 시중에서 가는 것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2번 유찰되면은 그 중간선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2, 3회 유찰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매수자가 몰리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전문가들 같은 의견 나뉘고 있는데, 아파트 낙찰률과 달리 낙찰가율은 지난해 말과 큰 변화가 없다. 아직 봄을 말하기에는, 경매시장에서 봄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가든 낙찰률이 올라가든지 간에 이것 두 개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 시장도 약간씩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예요. 전세금 내린 재계약 많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절반 줄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누구한테 대해서 쓰는 거예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쓰는 거예요. 세입자가 나 여기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 외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은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자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다시 또 2년 해서 4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더 살긴 살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하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 2년 산 게 만기가 됐으면 이제 4년 살았죠. 4년 살았는데 다시 2년 후에 이제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년 살았어요. 있어요. 왜? 이 2년 살 동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서 살든 올려서 살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안 하면 다음에 2년 만기가 돼서 총 4년을 산 이후에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한 번 더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왜 절반으로 줄었을까요? 굳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안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가 있으니까 안 쓰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데로 더 싼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은 금액으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이만큼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2022년. 22년에는 지금 이를 보시면은 10,000건에서 16,000까지 올라갔죠. 근데 12월 1년 만에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예전에는 16,000건을 월 쓰던 거를 12월 달에는 6,500건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이 줄어들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경우도 급증했다. 전세값 하락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첫 2년간의 임대차 계획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대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5% 범위 내에서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지난 세미나 때 요거 대법원 가서 법원 가가지고 소송한 사례 한번 나왔었죠.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쓰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걸 세입자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비용,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살아는 거 하고 이사 가서 증가된 월세 금액 2,863만 원인가? 그 금액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배상해줘라 이렇게 나왔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건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값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지만 떨어지긴 하는데 그 낙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중저가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집 안 보고 계약금 쏜다. 좀 요즘 분위기하고 좀 안 맞는 기사 내용 같지 않아요? 근데 2월 7일자 기사입니다. 7억 8천만 원 급매물이 나와서 계약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다음날 대출 상담을 마무리하던 중 집이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동산에선 남은 매물이 별로 없다며 7억 8천짜리 물건을 봤었는데 8억 7천만 원짜리 주택을 봤으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9천만 원을 올려주고 똑같은 평수를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산 초과라고 주저하니까 지금 분위기상 이것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 살 의향이 있으면은 가계약금 2천만 원이라도 걸라고 제안을 했다. 자, 요즘은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부동산 여기 A씨가 던 손님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 요건 없이 연 4%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청받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일주일 만에 10조 가까이 대출 실적 올렸다고 그러죠. 금리가 4%대 중반이라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대출이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으면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든지 같은 은행에서 지금 현재 금리로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금리가 요즘 만기되는 거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가 쌌다가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다른 금리가 이제 더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특례보금자리인데 이게 대출 기준이 6억에서 9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해당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가격대에 포함된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도 많고 그다음에 대출을 4%대 중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자,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강남 3구하고 용산 제외하고는 다 풀린 건 아시죠? 해제 지역에서. 그다음에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려있는 노원, 도봉, 강북 여기 같은 경우는 30평대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지금 많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수급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 지수가 낮냐 높느냐 그런 내용입니다.